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경향 무조건적으로 다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크스입니다. 이게 바로 고지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례도 사망사고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요, 교통사고지만 산재 처리한 이후에 산재에서는 유정연금을 받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가해자 남자 보험사조 추가 손해배상 청구 들어간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저희가 산재 처음에 승인부터 그리고 형사합의 그리고 보험사 상대 민사소송까지 이거 전부 다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게 왜 산재 처리 승인부터가 저희가 처리를 했어야 되냐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집 운영하고 있었어요. 동생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는 동생 사업자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주방장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고가 가게의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도요, 이거 출근 중 사고 아니다, 아니면은 실질적으로는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해서 산재 불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은 사고입니다. 이 사고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는 무과실 사고였어요. 왜냐? 차량이 시동위반 사고였기 때문에 무과실 사고지만 사실 무과실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산재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애들도 아직 어리고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산재 같은 경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요, 무조건 일단 산재를 접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연금이 아니다, 일시금이다 라고 하면은 접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무과실 사고고 그 돈을 전부 다 보험사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왜 무조건 산재를 접수해야 되냐면요, 평생 지급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금이 200만 원씩 앞으로 40년이 지급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금액이 한 1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교통사고에서 받을 게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2억을 전부 다 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시급 기준인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 그 정도만 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총 손해에서 연금은 평생 받고 일시급 기준 요거만 빠지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더 이득인 겁니다. 자, 이거 쟁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재가 승인될지 안 될지 몰라서 저희가 먼저 진행했다. 저희가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관련 인후보증서 직원들 인후보증서하고요, 증거자료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 의견서 이거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고 결국은 산재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족연금 결정 이후에 보험사하고 이제 민사소송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죠. 아까 그러면 왜 민사소송을 진행하냐? 그냥 보험사하고 추가 금액 달라고 해서 합의하면 안 되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요, 산재로 접수된 것들은 보험사에서 별 신경을 안 써요. 왜?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재로 처리받았지 않냐? 근데 우리가 줄 게 어딨냐?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뜯어놓고 계산을 해보면은 추가적으로 청구할 게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민사소송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서 대략 한 4억 정도를 더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동생하고 실질적인 동업관계로 보인다라고 했었잖아요. 중국집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450만 원을 받았어요. 급여 통장에 이제 45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보험사는 이거 450 아니다, 이런 근로자임금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형사합의금도 1억 1천만 원 받았습니다. 저희가 형사합의 진행했고 1억 1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조차도 위자료에서 다 공제해야 된다라고, 자기들은 그래서 산재 처리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줄 돈이 없다라고 했는데 보험사가 이제 주장한 내용들은 전부 배척당했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한 대로 한 4억 정도로 법원 하해 공고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요, 초기 산재 처리하고 급여 산정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전부 다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접수를 했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도 났고, 그리고 보험사하고 결국은 소송은 진행했지만 하해 공고 결정을 받으면서 큰 분쟁 없이 산재에 가고 보험사 처리 전부 다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요, 만약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가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산재 불승인 나올 가능성도 엄청 컸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요. 이처럼 저희 로펌 보상가배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의뢰인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건이든지 의뢰인의 이익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상가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가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